오늘 낯선 분도 계신데 처음 공법 공부하시는 건가요? 하시다 보면 많이 어려운 걸 느끼실 텐데 2월 달까지 좀 쭉 해나가시면서 이겨내시면 3월 달에 편해질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38페이지의 도시군 관리 계획부터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날이 좀 풀린 것 같은데 남양주는 그래도 쌀쌀한데요. 4장 도시군 관리 계획 함께 보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토계획법을 함께 공부하시는데 저 국토계획법은 국가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저 국가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 군 단위로 국가계획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도시군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도시군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행정조직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두고 있고 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로서 경기도의 경우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경기도가 있고 이 경기도에는 시와 군이 있으며 서울에는 구가 존재하는데 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인 도시와 구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가 도시이겠습니까? 서울특별시가 도시이겠습니까? 서울특별시가 도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는 국가계획을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게 되면 경기도가 도시이겠습니까? 남양주시가 도시이겠습니까? 남양주시가 도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접한 양평군이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계획으로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양평군이 도시군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도시군이란 말 보게 되면 항상 특광시군이란 말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개념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주셔야 됩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단위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장기 발전 방향이 제시되었을 때 이를 하나하나 집행하는 집행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의 장기 발전 방향으로서 GTX라는 것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GTX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실제 만들어 나가도록 정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과 관련된 계획이라는 것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우리 남양주와 평택호평과 그리고 마석에 걸쳐 GTX 만들어진다는데 그것 확정된 것입니까? 확정 전입니까? 확정 전입니다. 확정 전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하셨던 내용으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정한 장기 발전 방향에 해당되게 되고 이를 확정 짓고자 한다면 그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때만 이것이 확정되어 실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만들 거라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만들겠죠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만들지 안 만들지 잘 모른다 쪽으로 방향 잡으셨는데 이제는 거의 내심 확정되신 걸로 느끼시고 아마 한 5년, 6년 정도 시간 지나게 되면 분명 GTX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 남양주에서는 하나의 큰 호재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 남양주의 평내 호평지구는 15년 전에 조성된 지역인데 15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15년 전에 2억에 분양된 게 지금도 한 3억은 되지 않습니까? 그 15년 전에 제가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 GTX를 실제 만드는 행정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뭐란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게 됩니다. 만약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GTX를 만들겠다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사항은 우리 남양주민을 직접 구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행정계획이라 하고 행정청이 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행정행위라 표현하게 되는데 내가 집을 하나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허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부동산 자격증을 따시고 업을 하시게 되면 집을 직접 짓는다? 그냥 중개 알수만 한다? 둘 다 하십시오. 둘 다 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중개할 생각보다는 진짜 입지 좋은 땅이라고 하면 내가 집 지었을 때 분양만 잘 된다고 하면 나한테 떨어지는 수익이 그냥 한 건 하면 한 2년 정도는 해결되실 텐데요. 예, 제가 한 건이란 이야기는 한 100평 정도 땅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어서 분양하시고 나면 2년치 중개 수수료는 충분히 나오실 겁니다. 이상한 이야기만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사 도중에 집안을 잘못 건드려 인접한 건물을 붕괴시킬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남양시장은 공사 중지 명령이라고 하는 행정처분, 행정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 행정행위에 따라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 행정행위라 표현하게 되는데 앞서 우리가 공부하셨던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입니다. 그 방향이라는 것은 이 남양주시를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비전 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남양주시는 현재 인구가 65만 정도 되게 되는데 2030년까지는 80만 달성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왕속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충분히 완료되게 된다면 그때는 100만 돌파하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호응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남양주에 안 살고 계시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안 사는 걸로. 그래서 이 남양주는 왕속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좀 맞물리는 게 있다고 하면 향후 한 20년 가까이는 뭔가 할 게 많이 발생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오래 힘드시더라도 10월 달까지만 꾸준하게 스스로를 좀 책치시라고 공부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좀 충분히 실력을 확보하고 시험에 합격하셔서 나중에 실무에 뛰어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간혹 1년만 공부하시게 되면 민법은 좀 쉬운 법입니다. 지금 공부할 때는 좀 힘드시고 원장님이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 합격시키시려고 하는 목적이고 그런 수업이 모두 끝나시고 나면 민법은 오래 기억나시는데 공법은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공부하셨던 내용들이 지금 기억이 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 한 2달 만에 뵀는데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작년에 공부했던 게 전혀 기억이 안 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공부하시는 게 공법에서는 용어를 좀 입에 익숙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러한 것들이 확보되게 된다면 실제 중개 업무 하실 때 공법의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상대방을 설득하시는 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하던 것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이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 발생한다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도시군은 특별시와 광역시와 시군을 의미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220개 정도의 특광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으로 우리가 두 가지만 잠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저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특광시군인데, 특광시군 중에 저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시군은 없습니다. 집행계획에 해당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GTX를 만드는 것을 확정짓거나 도로, 학교 만드는 것을 확정짓게 되는데, 우리 호평동에 살고자 한다고 하면 생활에 필요한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전기, 수도 등의 다양한 시설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법에서는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기반시설을 도시에 확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저 도시군 관리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시군이 있다고 하면 그 기반시설이 없는 시와 군이 되게 됩니다. 가끔 TV 보시다 보면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 없이 혼자 밥해 드시더라고요. 그분들이라고 하면 기반시설 없이 생활하는 분들인데, 그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저 도시군 관리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시군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반면 기본계획은 생략할 수 있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모두 끝나면 그때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남양시장은 남양주시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양시장의 관할구역은 남양주시만인데, 만약 서울과 연계되는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 서울시장과 뭐만 하면? 협의만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하신다니 제가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절차에 따라 남양주시를 개발, 정비,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는 수립,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쳐 행정계획을 수립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입안과 결정 모두를 거치게 된다고 하면 행정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이었습니다. 저 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저 집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해준다, 경기도지사가 개발한다, 남양시장이 개발해야 된다. 지금 행정체계는 중앙 집권제입니까? 지방 분권제입니까? 지방 분권제입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시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남양시장이 직접 개발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경기도지사가 대신 개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뭔가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것이지 중앙에서 대신 집행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양주라고 하는 행정관할 구역이 존재한다면 이 남양주 한가운데에는 천마산이라고 하는 군립공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남양주를 세 개의 생활권으로 크게 구분하게 되면 별내나 진저 쪽을 북부 생활권이라 하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호평과 그리고 다산 신도시 개발하는 곳을 남부 생활권이라 표현하며, 그리고
조안면 일대를 동북권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현재 남양주시에서는 인구 규모가 북부권에 대충 30만 정도 거주하고 남부권에 30만 정도 거주하며 동부권이 10만 이하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양주시를 인구 80만 또는 100만 도시로 성장 발전시키게 되었을 때 이 북부권과 남부권의 개발 사업을 가속하여 인구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동부권의 경우에는 팔당댐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 팔당댐의 상수원을 오염시킬 염려 때문에 개발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조안면이라는 곳을 방문하시게 되면 농경지가 오래전부터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 농지를 나중에 신도시로 개발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그것은 50년 지나더라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결정되었는데, 이 왕숙지구는 남북권과 북부권에 걸친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쪽은 성장관리 지역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개발 가능하겠지만 동북권 쪽은 쉽게 개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권을 각각 조성하게 되면 그 생활권과 관련된 다양한 교통, 문화, 의료시설들을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인구 100만 되는 남양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모두 완성하면 참 좋겠지만 남양주에는 예산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이 풍부하다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인구 규모가 65만인데 인구 80만이 거주할 수 있는 시가지를 조성하고 건물 세워놓게 된다면 모든 건물을 이용하는 것 아니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유령 도시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 하나하나 개발, 정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면 우리 남양주시의 다양한 장기 발전 방향, 비전이 있거든요. 가끔 조감도라고 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한 번에 다 하게 되면 남양주가 인구 100만, 150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게 되는데, 그걸 지금 당장 하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지시한 비전을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는 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입안이란 말은 우리 입법부라고 했을 때 세울 입자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발전 방안이라 하여 남양주를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 방안 중에 가장 필요한 하나를 찾아 세워놓는 것을 입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입안은 중앙에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특광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하신 내용들 중에 광역도시계획 기억나시겠습니까? 그 광역도시계획으로서 서울부터 목포까지 KTX를 새로 만들게 된다면 그 정찰력을 결정하는 것을 시도지사에게 맡기게 된다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라고 하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시장 군수가 상호 협의되지 않아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대신 수립해서 광역시설인 도로 등을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만들어지게 되는 순환도로는 제2외곽 순환도로입니까? 경기 순환도로입니까? 경기 순환도로가 더 멋진 것 같더라고요. 그걸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는 도지사가 직접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에는 원칙적으로 특광시군을 책임지는 자가 입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국토가 직접 입안할 수 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남이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으로서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위반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게 되면 저 시장 군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죠. 그리고 이번에 기초지방의원들이 외국 나가셔가지고 큰일 한번 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라고요. 지방자치는 참 좋은데 기초의회는 없애버리는 게 더 낫지 않나. 기초의원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가 꿈을 밟아버렸나 봅니다. 그래서 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을 맡기는 것은 좀 무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뭐라 한다? 대도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대도시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녀분을 두게 되면 그 자녀분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고 성년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년자가 직접 자기가 월급 타가지고 자기 취미생활 하고자 한다고 하면 나는 반대할 수 있다, 반대 못한다. 자기 돈으로 자기 취미생활 하겠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자녀분 중에 성년자로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분을 자녀로 두고 있다고 하면 그때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경기도에 속한 시군 중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가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결정하지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경우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고요. 경기도지사가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반권자는 계급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위반권자입니다. 그리고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장. 얘를 약칭하게 되면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칙적인 결정권자이다, 예외적인 결정권자이다. 예외적인 결정권자입니다.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4가지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데 얘를 29회 때 시험에 출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나올 일이 없겠죠. 대신 모의고사에서는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모의고사도 잘 보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법을 개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장 군수에게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내용들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도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 38페이지를 함께 봐 나가십니다. 여기 38페이지 보시게 되면 1. 의 찾으셨죠? 그리고 그 이유와 관련되어 38페이지 찾으셨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 군에 개발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개발정비 보전 출처놓습니다. 저 개발정비 보전을 뭐라 한다? 집행이라 표현합니다. 집행하기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등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1번부터 6번 찾으셨죠? 앞에다가 별표 해놓으시고 별표 뒤에 3이라 해놓으시면 딱 좋죠. 가끔 수업하다 보면 별표 쳐주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별표 100개라면 별표 100개 그리시려고 하면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별 하나에 그냥 3이라 해놓으시면 그게 딱 좋지 않나 싶습니다. 1번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2번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까지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용도구역이라 해놓습니다. 여기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개, 시, 수, 도란 말을 계속 함께 보실 겁니다. 그리고 3번, 4번 묶어놓습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과 4번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리고 5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번 입지규제제소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제소구역 계획. 다만 이 6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달에 폐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29회 시험, 작년 시험에 6과 관련된 문제를 2문제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우리가 해주실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인데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할 수 있는 내용 6가지를 무조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얘를 첫 번째 시간에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보실 것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용도 구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말 보게 되면 용도란 말은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사용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양주 행정관할구역에 해당되는 모든 토지에 대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만약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땅은 농림지역이 좋겠습니까? 도시지역 중에 상업지역이 좋겠습니까? 상업지역. 그래서 내가 남양주시장이 되게 된다면 내가 소유한 땅에 대해서는 아마 중심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 토지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이 3번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저 기반시설은 오늘 집을 나와 학원을 찾아오실 때 이용하셨던 도로, 주차장, 전기, 수도 시설을 모두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나면 얘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종합병원이라면 기반시설 이다 아니다. 종합병원은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끔 건물에 의원이라 해서 개인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이라고 하면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대신 종합병원은 기반시설입니다. 학교는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기반시설입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을 만들m에 있어서 나라에서 만들게 되면 국립, 남양주시에서 만든다면 시립병원이란 말을 각각 붙여주는 반면 민간이 만들게 된다면 시립이나 국립이란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의 설치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개인이 만들게 된다고 하면 남양주시장에게 허가받아 종합병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끔 사립대 부속병원을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걔는 분명 종합병원이지만 걔는 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죠. 그것은 도시군 계획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기반시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나라에서 만드는 것으로서 얘를 뭐란다?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국가계획을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이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통칭하여 도시군 계획이라 합니다. 저 도시군 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한 기반서를 뭐란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3기 신도시로서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을 발표했는데 그것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하는 것을 정비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시행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사업은 모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 해서 얘를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몇 개 있다? 3개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얘는 29회 때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안 나옵니다. 대신 모의고사에는 꼭 나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말이 나오면 사업이란 용어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만약 도시개발 사업이란 말이 나오게 된다면 사업 앞에 나오는 단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설명할 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기반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틀립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무엇? 만드는 사업이다? 기반설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신 이 개념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종합병원이나 학교는 모두 무엇이다? 기반설입니다. 저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 학교, 종합병원은 다 뭐다? 그냥 기반설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GTX A 노선과 B 노선은 이제 확정되었다는 이야기하고 사업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호평, 남양주를 지나게 되는, 호평 마석 지나게 되는 GTX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기 전이다? 결정된 이후에다? 아직 전입니다. 걔는 뭐다? 기반설입니다. 저 기반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이후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걔를 뭐란다?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이나 기반설이나 같은 의미이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설이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이 용어가 참 낯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 한글로 공부하고 있는데 귀로 들리는 것은 외계어 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걸 극복해 나가시는 게 지금 필요하십니다. 다만 우리 11.12 과정의 촬영에는 동영상 보고 수업 따라오시게 되면 이 시간에 좀 얻어가는 게 많으신데 그게 아니시라고 하면 3월달 들어가면 확실히 귀가 뚫리실 겁니다. 우리 운동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은 꼭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운동 잘 안 하지 않으십니까? 공부도 잘 안 하시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뭐라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다만 2달만 좀 극복하시게 되면 3월달에는 좀 이해되는 내용들을 많이 챙겨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설이던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설이고, 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매번 시험에 내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한 기반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드립니다. 그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분류는 3, 4는 모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죠. 3번, 4번은 모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절차에 대해서만 정해놓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이라는 법률에서 시행 절차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그 시행 절차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국토계획법에서 결정한다. 맞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어디에서 결정한다? 저 끝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내용이죠. 이 세 가지에 대한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각각 법률에서 시행 여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대신 그 사업 시행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 절차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다. 드립니다. 국토계획법에서 다루는 것은 뭐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만.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은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사업 시행 절차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우리 시험 범위는 국토계획법 외에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이 있거든요. 그 개발법과 정비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도시개발법에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도시군 계획사업 이 세 가지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다. 그 말 나오면 맞지만 저 세 가지 사업의 시행 절차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다. 그 말 쓰게 되면 틀립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게 제 책임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조를 위한 집행 계획이라 함께 보셨습니다. 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총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남양주 행정관할 구역에 속하는 땅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주택 만들어야 되죠.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상가 만드는 게 원칙일 겁니다. 만약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농사 짓는 용도로 사용해야 되고, 천마산 같은 곳이라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 보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팔당댐 주변의 땅이라고 하면 상업지역이겠습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겠습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팔당댐 주변을 함부로 훼손하고 개발하게 되면 수도권의 상수원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런 개발 행위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남양주에 필요한 다양한 도로, 학교, 이러한 시설들은 기반 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 중에 사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도, 개인이 만든 도로. 앞으로 보실 겁니다. 앞으로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개인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을 사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철도가 개인이 만들 철도가 있었습니다.
공장이나 또는 광산에 생산된 물건을 운송하기 위해 개인 사유지에 철도 만들어 놓고 물건 운반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을 반드시 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도 만들 수 있거든요. 대신 나라에서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저 기반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나면 걔를 도시군 계획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 시설이 된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확정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평내동의 진주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 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재건축 사업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 여부를 확정 짓게 되는데 그걸 정비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는데, 저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 여부,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속해 있는 국토계획법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는 세 가지 사업 중에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그 시행 절차를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 절차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다, 이 말씀은 얘는 틀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못했던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시행 여부로 시행 절차 해놓으니 뭐가 차이 나는지 지금 모르셨나 봅니다. 앞으로 제가 저거만큼은 적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 절차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다, 이런 취지의 질문이라면 틀린 것이고, 시행 여부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말 나오면 맞는 겁니다. 그 차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시행 여부는 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여부란 말은 한다 안 한다, 그거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그 시행 절차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각각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개선해 나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 여부와 시행 절차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것이고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시행 여부와 시행 절차를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통칭하면 무엇입니까? 세 개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다 통칭하면 도시군 계획사업.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사업 기준으로 시행 여부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시행 절차는 얘는 국토계획법, 4번에 해당되는 것은 개별법.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시행 절차를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 말을 하게 되면 그건 틀렸다는 의미입니다. 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다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 여부와 시행 절차 모두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의 시행 여부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절차는 따로 법률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단순한 걸로 생각했었는데 참 어려운 문제였나 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5번 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을 각각 살펴보셨는데, 이번 3기 신도시가 이루어지는 왕숙 지구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왕숙 지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개발 사업을 시행한 장소로서 개발 계획에 해당되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무엇인지 각각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6번은 건너뛰었던 게 2019년 12월
올해 12월 말에 없어질 제도이기 때문에 입지규제 제소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법적 성격에 대해 하고 일단 끝내시고 예.